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제가 31살에 이제 2명의 청년하고 술을 한잔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적인 일이 아니면 술자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1살에 2명의 청년하고 이제 술을 먹게 된 이유는 뭐냐면, 2명의 청년이 31살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에 현재 당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만나서 같이 술을 한잔 했는데, 그 31살에 청년 2명하고 나누었던 대화가 좀 인상적이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있었던 얘기를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우선 그 2명의 청년은 친구예요. 둘이 아주 친한 친구 사이고, 31살인데도 불구하고 둘 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지금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10%씩을 납입한 상태죠. 한 청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청약 당첨이 안 된다, 가점이 낮은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청약 통장을 아예 쓰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한 친구는 가점 17점으로 최근에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해당 영상의 추첨제 물량들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 올린 영상을 보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해서 아주 좋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타입의 신청을 해서 추첨제로 17점의 가점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31살의 청년들 2명하고, 물론 제가 비싼 음식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무가 아니라 돈을 버는 얘기가 아니죠, 저한테는. 하지만은 이 어린 친구들하고 저랑 11살 차이가 나는 이 두 청년하고 술자리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청년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청년은 이제 제가 둘 다 이제 도움을 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최근에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묶이게 됐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강하게 충격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공포 심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규제 지역이 아니었을 때는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자유롭고 한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그 대출에 대한 한도도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청약을 함에 있어서 그 규제 지역을 회피해서 풍선 효과로 다른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딱 선정이 됐을 때 아파트 분양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하지만은 사람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딱 규제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핵심 입지가 아닌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묶이게 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은 핵심 물량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이제 청약 신청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된 그 지역 중에 미계약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미계약분 물량들. 그 미계약분의 물량들을 이제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 그 미계약 물량을 이제 계약하라고 했죠. 제가 그 미계약 물건을 왜 계약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결혼을 하실 자녀를 두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연령층이 좀 있다 보니까 자녀를 두신 분들도 좀 관심 있게 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이 일단은 살아있죠.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잔금을 치른 후에 2년 후에 입주를 해서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비과세 혜택을 받은 다음에 팔아서 자본 이득을 얻고, 그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 시점이 이제 늦어지죠.
사람들이 지금 30살 중후반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딱 들어올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했을 때는 이제 무주택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결혼한 상태에 이제 주택이 없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조건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또 활용해서 또 쓸 수도 있어요. 청약통장도 20살 때부터 들어놨기 때문에 그 납입금액 역시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1살의 청년을 만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1년 전이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냐. 근데 참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젊은 31살의 청년들도 노력해가지고 본인의 자본 이득을 이제 얻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고 딴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이제 17점 가점으로 청약통장에 당첨이 된 이 후배, 이 동생이 이제 저한테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었는데, 이렇게 셋이서 이제 술을 먹었는데 가점 17점으로 이제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해요. 그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어디냐면은 대박 노블랜드 회천지구에서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회천지구의 영상을 다루면서 제가 얘기했던 건 그거를 중시했죠. 어떤 부분을 얘기했냐면 역세권의 가치는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바뀌지가 않죠. 상권은 흐르지만은 흘러서 변동됩니다. 그래서 상가를 살 때는, 저도 이제 상가 컨설팅을 오래 했지만 주요 상가의 동선이 변동될 수 있어요. 어떠한 핵심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상가가 변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그 바로 10m의 역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10m의 역을 낼 거면 클러스로 해가지고 더블 역세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역세권의 가치를 늘 지니고 있는데, 이제 덕계역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했던 회천 노블랜드 같은 경우에 일단은 입지가 초역세권의 아파트였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이제 형성된 물량이었고 초기에 이제 진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처음에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거주 기반으로 좋은 타입을 선정해서 가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양가 너무 비싸다. 그 의정부 덕계역 있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지만, 향후에 분양 물량들이 이제 채워지게 되면서 이제 신시가지의 변모를 하면서 그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은 17점의 가점으로 이제 당첨이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두 명의 청년들이랑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제가 룸을 예약해가지고 같이 이제 참치회를 먹었습니다. 제가 참치회를 좋아해서 저 좋아하는 거 먹었는데, 그 두 청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포지셔닝을 제가 이제 좀 잡아줬어요. 앞으로 어떻게 자산을 늘려야 될지.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그 17점에 당첨이 된 그 후배가 저한테 이제 예전에 제가 해외 주식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주식이 이제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에 대한 영상을 잘 다루려고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영상만 주로 다루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해외 주식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었는데, 그 후배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주식들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수익률이 그때 당시 비해서 30%가 넘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애플 주식을 사고 IT나 여러 가지 주식을 샀는데 그때 많이 큰 폭으로 비정상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영상을 다뤄왔었는데, 그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한 명은 주식에 대해서는 관심 없었는데 이제 17점의 가점으로 당첨된 그 후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31살인데도 제가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과 얘기를 해도 이 재테크 마인드에 대한 관념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레버리지나 자본, 화폐 가치,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에 대한 부분이나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에 거의 대화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 31살의 청년들이 정말 저를 앉혀놓고 죽일 것 같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엄청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또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제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이제 뭐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맥도널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맥도널드를 다 알고 계시죠? 맥도널드 주식도 제가 가지고 있지만은 맥도널드의 햄버거 여러분들 많이 드실 거예요. 맥도널드가 어떻게 돈을 버신다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이런 경제관념이 없으신 분들은 맥도날드 그거 햄버거 팔아서 돈 버는 기업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경제관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지금의 얘기를 할 거예요.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맥도날드는 이제 맥도날드 사업체를 만들 때 토지를 사가지고 본인의 건물에서 맥도날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이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맥도날드의 그 매장의 가치가 올라가고 토지가 올라가면서 그 핵심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의 그 사업체가 올라가면서 자산의 이득을 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을 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31살의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관념이 없거나, 그리고 재테크에 대한 아직 상식이 없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비싼 형이랑 먹는 이 참치회가 니네 얼마짜리인지 아냐? 한 사람당. 굉장히 비싼 참치회를 지금 내가 니네들한테 사주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형은 이 참치회를 사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오히려 내가 31살의 청년들을 보면서 반대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친구들도 지금 이렇게 소비 절제를 하면서 노력하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출에 대한 그런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거든요. 모든 인생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든지 하나하나씩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됐을 때 아주 큰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좋은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을 앉혀놓고 니네들은 가장 좋은 친구이지만 앞으로 형이 10년이 됐을 때 니네 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진짜 궁금하다. 니네 둘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삶의 파트너이지만 앞으로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될 삶의 경쟁자이기도 하다. 둘을 뭐 A가 우위에 서고 B가 우위에 서고 이거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형 나이가 됐을 때 내가 42살인데 니네들은 형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실제로 제가 31살 때 무얼 했나 이제 좀 둘러보니까 이제 대학원을 다녔던 것 같아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제 집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두 명의 청년들도 이제는 자본주의를 아는 겁니다. 그 둘은 자본주의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소비 절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뭐 종잣돈이 없어요 라는 영상에서도 그렇고 소비 절제에 대한 패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두 친구들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이에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아파트 5억짜리 10억짜리를 내가 분양받았으면 나는 이제 더 아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더 아끼지 않고 더 돈을 씁니다. 왜냐하면 프리미엄이 만약에 6개월 후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6개월 후에 프리미엄이 1억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해요. 친구들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사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아파트를 환가했을 때 처분했을 때 그 수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관념이 없기 때문에, 지출과 소비 통제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당첨돼서 프리미엄 2억 3억이 오르면 당장 나한테 돈이 들어온 것처럼 소비 지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돈을 더 아껴야 된다, 지금. 니네는 더 많은 빚을 졌다, 지금. 그러니까 더 소비 절제를 통제하고, 그리고 담배 피면 담배도 또 끊고, 더 술을 먹으면 술도 더 줄이고 해서 점점 소비 절제를 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그리고 이 향후에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라. 제가 말씀드린 이 청년들이 31살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본인의 주택들을 계약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적금을 넣어가지고 80만 원 이상씩 적금을 넣어서 1년에 1000만 원씩 3년, 4년을 모아서 4천만 원을 가지고 계약금을 치른 상태고, 이제 소비 절제를 해가지고 잔금도 치르고 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은 더욱 열심히 살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보시는 뭐 젊은 30대 초반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자녀분들이 정말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고 좀 앞날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1살의 청년 2명을 만나면서 한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영상을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다뤘는데, 오늘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또 각본 없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